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금세 쌀쌀해졌어요. 옷을 얇게 입다가 벌써 이렇게 두터운 쇠타를 입을 만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어르신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해질수록 우리가 몸을 꽤 펴주고 나오기 전에 항상 기본적인 운동을 하자고 했죠. 오늘도 간단한 운동을 먼저 시작하고 나서 시작해 볼까요? 자, 스트레칭을 잠깐씩 내 몸을 위해서 단 10분만 투자를 해준다면 나가실 때, 들어오셨을 때 내 몸이 근육이 이완되면서 몸이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자, 간단한 체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손을 쭉 뻗어서요. 귀를 딱 싸고요. 살짝 당겨주세요. 이쪽이 당겨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 내리시고 반대편 쭉 올리셔서 귀를 쫙 감싸고요. 딱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꼭 깍지를 끼고요. 자, 고개를 딱 올린 다음에 살짝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에 손을 쫙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한 것처럼 딱 내고요. 머리는 내리고 턱은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고개를 이제 한 바퀴 돌릴 거예요. 천천히. 자, 앞으로 먼저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목에 느껴지시나요? 돌아가는 게. 다시 또 한번 반대쪽으로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에 몸을 갖다 한번 틀어볼 거예요. 자, 몸을 틀 때는 고개는 반대편으로 틀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편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깨를 쫙 펴시고요.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제가 손가락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손가락을 운동을 많이 하면 손가락에는 많은 기가 많이 들어있고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 관절염에도 좀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자, 먼저 손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10번 칠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쪽에 꽃받침을 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편으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등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가락을 한번 움직이시고요. 자, 점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지금부터 간단한 운동을 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운동을 해볼게요. 자, 6을 만들 거예요. 6. 자, 반대편을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쉽죠? 이거 쉬운 거를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하면 어떨까요? 자, 노래를 하면서 하면 어떨지 한번 해볼까요? 학교 종이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너무 쉬워요. 그럼 단계를 한번 올려볼 거예요. 자, 7을 만들까? 7. 자,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어때요? 잘하시죠? 할 수 있죠? 이렇게 자꾸 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단계를 자꾸 올리셔서 팔로도 해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4개로, 9로 해보고요. 하나, 둘, 저도 안 되네요. 어려워져요, 점점. 다시. 하나, 둘. 저도 안 돼요. 9부터는 정말 헤매네요. 어르신들이 한 번씩 이렇게 연습해보고 9까지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되는 거지만 어르신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까지 해보니까 어떠세요? 한번 많이 연습해 주시고 충분히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운동은 이렇게 마치고요. 자, 오늘은 텃밭 상자를 만들 거예요. 예쁜 채소를 심어서 집에서 키우면서 하나씩 따서 먹는 재미있는 수업을 해볼 건데 간단하게 재료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상자채 이렇게 보낼 거고요. 이 속에는 이렇게 받침이 들어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받침이 들어있고, 이 받침 속에는 물이 고이면 스스로 물을 빨아먹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옆에다가 물을 부어 주셔도 되고요. 물을 주시면 밑에가 받쳐질 겁니다. 그래서 이 받침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토입니다. 상토에는 상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상토는 이렇게 하얀 게 들어있어요. 하얀 거를 부셔보셔요. 이 하얀 거는 펄라이트라고 그래요. 펄라이트. 자, 진주암이라는 돌을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 줄 긋고 할 때 흰색 돌이 있었을 거예요. 마당에 줄 긋고 해서 우리가 놀이를 했을 때 하얀 돌이 있었는데 그 진주암이라는 돌을 쪼개서 뻥 하고 뻥튀기를 했어요. 왜 뻥튀기 했을까요? 예, 아주 가볍게 만들기에 흙 속에는 돌이나 이런 것들이 배수가 잘 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돌이 들어가게 되면 무거워져서 그거를 가볍게 뻥해서 뻥튀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물 수분 흡수량도 좋고 배수량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돌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실 같은 게 있어요. 안에 보시면 이거는 코코넛 야자 드셔보셨죠? 코코넛 야자 그 수액을 먹고 난 껍질을 갈아서 만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까맣게 여러 가지 부드러운 게 있죠. 이거는 우리가 거름이 꼭 필요해요. 모든 작물이나 모든 나무들은 거름이 없으면 영양분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겠죠. 그 영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나뭇잎을 퇴적화된 나뭇잎을 섞여서 거름을 만들었어요. 그걸 부엽토라고 그래요. 그 부엽토를 섞여서 같이 섞어서 만든 인공 토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볍습니다. 근데 이 가벼운 흙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 네, 맞아요. 거름량이 부족해요. 근데 채소는 어떨까요? 나무와 다르게 나무는 조금 거름이 적어도 잘 살고요. 다육이도 거름이 좀 적어도 잘 사는데 이 우리 채소는 거름량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 질소라든가 이런 퇴비량이 많이 들어가 줘야지 퇴비가 잘 자라고요. 그렇게 거름량이 부족하면 얘가 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얘가 자라다가 멈춰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토 하나 갖고는 채소를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소는 처음에는 거름량을 안 부족해 하다가 아기 때는 덜 부족해 하다가
어른이 돼갈 때쯤에는 항상 거름량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거는 영양제예요. 퇴비를 인공으로 만든 영양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속에는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상추예요. 초록초록 상추가 겨울에도, 지금 겨울철에는 겨울에 살 수 있는 식물들이 별로 없죠. 겨울에 채소가 뭐 있을까요? 지금 씨 뿌려도 되는 것들은 시금치예요. 그런 다음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자라 있어야 될 애들이 많죠. 시금치도 자라 있으면 겨울을 나고 나면 봄철에 시금치 먹으면 어때요? 엄청 달죠. 식물들은 추워지면 자기를 얼지 않게 하려고 당분을 만들어줘요. 우리 설탕에다가 다른 야채를 재워놓으면 어때? 밖에 놔도 얼지 않죠. 그처럼 나무들이나 이런 채소들도 스스로 자기가 얼리지 않으려고 당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겨울에 먹는 야채들이 가장 당도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선은 상추 모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머 귀엽죠. 치커리예요. 치커리. 아주 쓴맛이 강한 치커리인데 조금 이따가 따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치커리는 정말 써요. 쓴 것은 보약이다 라고 하죠. 아무튼 좀 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심으면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거는 뭘까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제가 무안에 갔더니 넓은 들판에 너무나 이쁜 애들이 더 있더라고요. 이거는 양배추예요. 이 양배추의 그 색깔이 밖에 그 무안의 넓은 평야지에 있는데 너무나 색상이 예뻐요. 햇빛에 받아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양배추 이야기도 조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류가 다 끝났고요. 이게 화분이 이게 50cm. 그러면 이 화분에다가 먼저 상토를 한번 부어 볼게요. 조심히 흘리지 않도록 조심히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놔주시고요. 제가 따로 가져온 게 뭐 있다겠어요? 거름 영양제를 트셔서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섞어주세요. 골고루 밑에까지 섞어주세요. 이 상토는 딱 한 번 해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버려요? 아니요. 퇴비를 섞어주시면 돼요. 다시 퇴비를 사다가 퇴비를 섞어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영양제를 더 사다가 섞어주시면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채소를 심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참고하셨다가 퇴비 꽃집에 가거나 어디 농자재 가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 숙성되지 않은 퇴비를 쓰게 되면 집안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겠죠. 가능하면 숙성된 퇴비를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숙성된 퇴비를 쓰고 싶으면 미리 사서 숙성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밖에 사셔도 숙성된 퇴비를 사셔도 돼요. 또 집에서 만들 수 있는 퇴비는 뭐 있을까요? 깻묵 우리 깨를 갖다가 짜고 나면 들깨 짜고 나면 나오죠. 깻묵이라고 하죠. 그 깻묵을 갖다가 EM 효소를 섞어 가지고 좀 6개월 정도 숙성시켜도 이게 되게 좋은 거름이 돼요. 근데 깻묵을 그대로 말리게 되면 독성이 생겨서 다시 여기다 넣게 되면 채소들이 뿌리가 가스 피해가 일어나서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거름기가 강한 아이들을 심게 되면 퇴비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거름을 가장 좋아하는 채소는 뭐 있을까요? 예, 맞아요. 호박이에요. 호박. 그래서 호박은 옛날에부터 어디다 심었어요? 똥구덩이. 맞아요. 밑에 크게 파고 그 속에 똥을 넣고 그 다음 위에 맑은 깨끗한 흙을 덮고 나서 호박을 심어주게 되면 호박이 어릴 때는 거름을 안 닦고 있다가 성장을 하면서 크면 그 거름을 찾아가는
이렇게 똥구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정도로 거름 태비량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웃거름도 줘야 될 만큼 채소들은 그 거름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거름까지 다 섞었고요. 섞고 나면 제가 원래는 상추 6개, 그 다음에 치커리 하나, 양배추 2개를 주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더 많이 갔고요. 어떤 분은 제가 준 양만 들어갔고요. 복불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 양에는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화분에다가 상토까지 부었어요. 상토까지 붓고 나서 이제 상추를 심어볼까 하는데 상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저는 전문 의사가 아니고 전문 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인터넷으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상추는 우리가 흔히도 볼 수 있고 흔히도 먹을 수 있는, 왜 고기에다 많이 싸 먹을까요? 상추는 고기에 싸먹게 되면 고기 지방 성분을 분해하는 성분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상추가 고기와 같이 먹게 되면 고기에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첫째 소화 능력에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상추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이 되죠. 저는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이에요. 그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째, 상추는 이집트에서 4,500만 년 전부터 벽화에 있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음식이래요. 그 상추는 말 그대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얀 액체가 들어있죠. 그 하얀 액체는 쓴맛이 나요. 그 쓴맛이 나는, 여기 아주 어려운 건데, 여기 있대. 낙투카리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의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 성분은 우리 몸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인데, 그래서 그게 잠이 온다네요. 근데 상추마다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특히 청상추에 좀 더 많이 들어있다네요.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고 자란 식물일수록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내 몸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추는 진정, 체면, 진해 효과가 많고요. 그 다음에 숙취해서도 좋다네요. 열을 내려주고요. 간의 기능을 정상해주고요.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역할도 있다네요.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장 환경을 개선해주는 역할도 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고요. 칼륨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맑게 해주는, 청열작용이 있어서 상추를 많이 먹게 되면 피가 맑아지는 역할을 해준다네요. 또 산모가 먹으면 젖을 잘 나오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철분이 또 많이 들어있고요. 보약이네, 보약. 이 보약 같은 상추 평상시에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샐러드도 해 먹을 수 있고요. 된장국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또 아욱국 같은 맛이 나고요. 여러 가지 상추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죠. 어디 전라북도에는 상추전을 해 먹기도 해요. 그래서 맛있는 상추를 한번 심어서 심어 볼 거예요. 제 상추는 6개 보냈는데 더 많이 보낸 집은 조금 100개 심었다가 뽑아서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모종을 뽑는 방법은 이렇게 주물주물 먼저 모종을 분리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뽑으실 때 조심히 뽑으셔야 돼요. 살살, 왜냐면 뚝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은 이렇게 하얀 뿌리가 나오죠. 뿌리가 꽉 차 있으면 뿌리가 노래지거든요. 그러면 모종이 늙어요. 그러면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이거 아이를 갖다가 먼저 땅을 갖다가 이렇게 심고 싶은 데에 파고요. 이렇게 묻는데 흙을 묻을 때 너무 깊숙이 묻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줄물러서 빼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땅을 파고 묻을 때 이 흙 높이와 이 모종의 흙 높이와
여기에 있는 흙 덮이는 높이가 같아야 돼요. 너무 깊숙이 묻게 되면 이 상추가 속에 흙이 들어가서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흙 높이와 흙 높이를 맞춰주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제가 혼자 찍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요. 상추 심는 법은 그렇게 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치커리를 보낸다겠죠? 치커리는 어때요? 치커리는 상추보다 더 써요. 더 쓰다는 이유는 보약이라는 뜻이에요. 치커리에는 많은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칼륨도 들어있고요. 미네랄도 들어있고요. 또 여러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 또 컨닝페이퍼를 봐야겠네요. 자, 치커리는 샐러드에 가장 많이 넘어가요. 그리고 북유럽만큼 프랑스, 독일에서 치커리를 많이 먹고요. 뿌리를 건조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커피의 쓴맛을 없애기도 한다네요. 치커리를 뿌리를 캐서요 볶아 먹으면 아주 고소해요. 치커리 차도 있거든요. 또 치커리는 꽃이 참 이뻐요. 보라색으로 너무나 이쁘게 피는 아이예요. 꽃도 오래 가고요. 그 다음에 치커리 효능에서 아놀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혈관 속에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네요. 상추에도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치커리에도 이런 성분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혈관 건강에 좋아지고 동맥경화, 고혈압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고요. 성인병, 당뇨병에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칼슘과 여기도 칼륨 나왔네요. 칼슘과 미네랄 함유되어 뼈 건강에 좋다네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요. 쓴맛을 내긴 하지만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준대요. 그리고 재생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소화를 촉진해주고요. 이것도 보약이네요. 상추만 보약인 줄 알았더니 치커리도 아주 좋은 보약이네요. 빈혈 증상이 완화하는데요. 그다음에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요. 시력을 도움해 준다네요. 안구 건조증이나 백내장 야맹증, 안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네요. 또 철분 및 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약재로도 많이 쓰고요. 우리 몸에 적신호가 들어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네요. 이렇게 키우셔서, 그리고 참고로 얘는 봄에 꽃이 피우면 너무 예뻐요. 저는 꽃을 키우는 사람이라서, 꽃을 심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꽃이 제일 이쁘게 제일 좋더라고요. 자, 이 치커리도 제가 이렇게 주물주물, 항상 밑에까지 잘 주물러 줘야지 이게 빠져요. 그리고 뽑기 힘드시다면 물을 한번 줘놨다가 뽑으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이렇게 잡고 뽑으시다가 어떻게 돼요?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나무젓가락으로 뒤로 밀으셔도 돼요. 이것도 조금 뿌리가 꽉 차고 있네요. 자, 이거는 내가 심고 싶은 데다가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가운데다 심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배추예요. 양배추. 아까도 말했지만 양배추는 색상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청양배추도 색상이 약간 밀가루로 뿌린 것처럼 분이 내린 것처럼 색상이 블루빛이 난다거든요. 요즘에 식물들 중에도 블루빛이 유행인데, 자, 이번에 심을 거는 양배추예요. 이 양배추는 색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부피도 더 커질 건데 상추보다는 느리게 자라서 가운데에 심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배추는 잎사귀를 따서 먹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저도 또 컨닝페이퍼를 좀 보겠습니다. 자, 양배추는 볼까요? 다들 양배추는 뭐에 좋아요? 위에 좋아요. 위. 센 것을 갈아서 먹어도 되고요. 아삭아삭 씹어서 먹으면 뇌 건강에 좋고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거 꼭꼭 씹어줘야 돼요. 꼭꼭 씹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치아로 많이 씹다 보면 이게 뇌로 움직이거든요. 많이 씹는 사람일수록 치매에 안 걸릴 확률이 80%가 넘는데요. 그래서 음식은 꼭꼭 씹어줄 때 양배추는 특히 스트레스 해소를 절감시켜줘. 왜냐면 양배추가 어때요? 씹으면 아삭아삭 소리가 나죠. 그 소리를 씹으면서 끝까지 씹다 보면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리고 내가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배를 빨리 불리게 만드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양배추이고요. 특히 위에 제일 좋죠. 양배추는 특히 또 볶아 먹거나 이렇게 익혀 먹으면 더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 양배추를 먹는 생것으로 먹어도 되지만 즙으로 내서 먹어도 되고 갈아서 먹으면 훨씬 더 위에 흡수에 좋은데요. 자, 또 커밍페퍼 또 봅니다. 자, 속이 쓰릴 때 많이 먹는 것이 양배추이고요. 자, 위점막 비타민 U가 들어있다네요. 위점막을 보호하고 재생 역할이 드는데요. 재생. 상추도 그랬고 치크레도 그러고 재생이란 말은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위산가다 분비 억제에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K가 들어있고 위장치를 C, 혈액을 응고해주는 역할이 되어 있고요. 나트륨을 배출한다네요.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었을 때 소금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쪼그라드는 역할을 해줘요. 왜냐면 염분이, 배추에 염분을 치면 어떻게 해요? 배추가 시들고 쪼그라들죠. 그처럼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이 쪼그라들어요. 소금이 혈관 속에 그 물이 많이 들어있죠. 물이 많이 배출되는 역할을 해줘버려요. 그래서 쪼그라드는 역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체중 조절에 장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작용, 피부 건강, 활성상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 좋네요. 자, 그리고 황, 즙, 영양제로도 만들어 먹고요. 어쨌든 양배추는 위에 좋다. 익혀 먹어도 좋고 갈아 먹어 생걸로 먹어도 좋다.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 할 때는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서 먹으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씹는 걸 많이 씹을수록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양배추를 많이 센 걸로 먹다 보면 내 뇌 건강에도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 양배추는 아까 말처럼 주물주물해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너무 깊이 심는 것보다 이렇게 딱 쓰게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공간은 상추를 골고루 심으셔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자란다 싶으면 하나씩 속간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얘들이 자랄 때는 뭐가 꼭 필요하죠? 햇빛이 꼭 필요해요. 상추가 햇빛을 안 받고 자라면 여리여리 하면서 야들야들해요. 그러면 쓴맛이 나지 않고 씹어도 씹는 맛이 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건 햇빛이 꼭 필요하고요. 그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이 필요하고요. 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야채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듯이 항상 여러분이 많은 야채를 드시고 몸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